안녕하세요. EMC에서 백업 관련된 부서에서 프리세일즈 팀 리더를 맡고 있는 김태우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저희 제품들을 또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상당수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얘기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많은 또 질문들을 주시게 되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고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백업 시장에 관련된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아시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가 언제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예산 범주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어떤 백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날로 강해지고 있는 이런 규정 준수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켜가면서 이제 회사가 원하는 또는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백업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 갈 건지가 이제 시장에서 많은 딜레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백업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과제들이 도출됩니다. 가장 큰 것들이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백업들을 해야 되고, 또 백업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백업은 사실은 데이터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데이터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이제 복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백업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지만 사실상 백업보다는 복구라는 그런 측면을 더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 또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장애를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그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솔루션, 또 마켓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이제 적합한 솔루션들을 적용을 하셔야 비용 대비 또 관리의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장 예측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의 백업 마켓이라고 하게 되면, 백업이라고 하게 되면 백업 소프트웨어랑 백업 하드웨어, 특히 테이프 라이브러리 위주의 어떤 시장으로만 보셨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이 백업에 관련돼서 특히 중복 제거라는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백업의 어플라이언스라는 제품군이 하나의 또 마켓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백업의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이미 VTL이 나왔을 때부터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기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VTL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긴 오래됐지만 많은 고객들이 이제부터 또는 이제 써보자고 하는 그런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도 한국 내에서 이 전체 백업 운영 환경의 하드웨어 비중을 놓고 보게 되면 테이프를 쓰시는 고객들이 90% 이상이고요. 10% 범주 내외에서 백업 투 디스크, 즉 VTL을 쓰시는 고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소기업을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 윈도우즈 서버 한 5대 미만으로 해서 테이프 드라이브 2개짜리를 쓰는, 오토로더를 쓰는 그런 고객들이 거의 70, 80% 정도 되시고요. 이제 금융권이나 또는 이제 라지 어카운트에 관련돼서는 그런 테이프 라이브러리나 또는 이제 VTL을 쓰시는 고객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추세가 이제는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 쪽 시장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상당히 느슨하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업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는 백업 대상 클라이언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라이센스가 더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백업 솔루션으로 전체가 다 교체되는 부분들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큰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틈바구니 내에서 지금 테이프 쪽은 보시게 되면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디스크 가격이 워낙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의 임팩트를 이제 디스크 쪽으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중복 제거 솔루션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장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가운데에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쪽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백업 관련된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벤더들은 대부분 다 이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이쪽에 많은 파워를 실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EMC 역시도 그런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09년에 데이터 도메인을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데이터 도메인은 중복제가 특히 VTL 레벨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6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11년 기준으로 월드와이드 전 세계에 있는 백업 어플라이언스 제품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조사를 해본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EMC가 정확하게는 65.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반올림돼서 66% 정도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나머지 경쟁사, 저희와 경쟁이 되는 경쟁사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 같은 경우에도 중복 제거 솔루션이 있는데 타겟 레벨의 중복 제거 솔루션이 있습니다. VTL 레벨이죠. 그래서 프로텍티어라는 제품이 있고요. 나머지 밴더들도 이제 몇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멘텍하고 컨텀 쪽에서 시멘텍 같은 경우는 넷백업 5000 시리즈, 5200 시리즈 이런 제품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출시를 함으로써 이제 이쪽 관련된 시장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컨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갚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DXi VTL 레벨에서 쓰고 있는 DXi OS를 버전업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라인 프로세싱의 중복 제거의 기술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에서. 그래서 발빠르게 역시 이 중복 제거에 관련된 백업 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시장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EMC가 66%로 시장의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백업 구성 운영하는 환경에서 백업의 효율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보시게 되면 백업 시스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고객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것 또는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어떤 백업 인프라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백업의 대상이 되는 서버들, 그 서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백업 스토리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건지 운영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런 백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가급적이면 손 좀 덜 가고 중앙에서 전체 백업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핸들링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을 가미해서 백업 인프라에 맞는 갖고 계시는 백업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지 또는 개선해야 될 점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세스먼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해서 백업의 효율화를 가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 보완해야 되는 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 보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어느 시점부터 또는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백업의 클라이언트들을 이용해서 백업의 효율성을 이끌어낼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우선 이제 백업을 하고자 하시는데 백업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유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백업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유형은 어떤 데이터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데이터 유형에 맞는 백업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위치, 본사에서 전체 백업을 하실 수 있는 고객들도 계시지만 또는 원격지 지사 지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백업을 하셔야 되는 고객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끄집어와서 백업 컨솔리데이션을 이룰 건지 거기에 어떤 데이터 유형들은 제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현재 갖고 계시는 데이터 유형들을 쭉 분류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 파일인지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환경들을 대부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환경에서 전체적인 볼륨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를 놓고 봤었을 때
뭐 특정 기준점에서 뭐 1테라 미만 또는 1테라 이상일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중복 제거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백업 스토리지를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 운영의 비용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런 뭐 백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SAN이나 또는 I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백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럴 때 가급적이면 이런 리소스들을 가장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운영 환경에 이 백업 때문에 임팩트를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쭉 파악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구를 하는데 또는 백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들을 뭐 익스체인지 데이터가 되든 뭐 오라클 데이터가 되든 또는 단수 파일이 되든 또는 OS에 관련된 파일이 되든 이런 다양한 파일들을 어떤 관점, 어떤 시점에 되도록 복구를 할 건지 또는 백업을 할 건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사실 EMC에서 제대로 참 잘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백업 어세스먼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어세스먼트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게 되면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갖고 계신 클라이언트 유형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백업을 하고 있고 어떤 디바이스의 백업이 저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의 백업 성공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제대로 백업을 100%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뚜껑을 딱 열어보게 되면 뭐 98%, 97% 이게 평균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환경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그런 백업 어세스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결과로 리포트로 받아보시게 된다면 정말 어떤 부분들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개선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이다라는 걸 눈으로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백업을 통해서 얻는 또 효율화를 통해서 얻는 이점들은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복구해서 업무의 연속성, 즉 가용성을 확보하는 데 우선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OS 측면인지 데이터 측면인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측면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가용성 확보를 통해서 즉 백업이나 복구의 시간들을 단축해서 원하는 시간 안에 데이터들을 복구해서 운영 환경으로 다시 되돌려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통합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지의 비용, 백업 스토리지의 비용, 관리의 운영의 코스트 이런 부분들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전체적인 운영 환경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건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오늘 뭐 전체 제품에 관련된 솔루션을 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겠지만 우선 아바마라고 하는 중복 제거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프라의 백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셨던 것처럼 실제 갖고 있는 데이터 용량에 비해서 평균 98% 이상의 중복 제거율을 보여서 실제 원하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리텐션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작은 용량으로 더 많은 데이터들을 키핑할 수 있는,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주로 파일 단위의 어떤 백업을 할 때는 아바마를 통해서 중복 제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주 효율적인 그런 운영 환경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아까 사용하고 계신다는 SQL 백트랙 같은 경우는 이미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 제거의 효과는 사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 백업할 때는 중복 제거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2차, 3차 계속 백업을 돌다 보면 중복 제거 효과가 60%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운영 환경들을 사용하셔도 어느 정도 레벨의 중복 제거 효과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는 거는 항상 비교의 대상은 디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테이프와 일반 디스크 그리고 이제 중복 제거의 운영 환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디스크 운영 환경을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이런 중복 제거 솔루션을 사용하는 환경을 도입을 하시게 되면 전체 운영되는 코스트 그리고 또 스토리지 절감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 실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하긴 했지만 평균 이제 98%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거는 여기서는 뭐 실제 정말 파일만 있다, 압축되지 않는 파일만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99.78% 정도의 중복 제거 효과가 나옵니다. 즉 MS 오피스 파일을 10테라를 갖고 있으면 이걸 이니셜 중복 제거를 돌리시게 되면 약 2테라 미만으로 줄어들고요. 이걸 90일 동안 저장 보관을 계속 한다. 즉 91일 동안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약 4테라 정도 수준이면 10테라의 데이터 계속 그 사이에는 인클리멘탈로 데이터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걸 가미를 해도 실제 필요한 저장 공간은 4테라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테이블 이용해서 백업을 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또는 디스크 백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중복 제거가 없는 환경일 경우에는 10테라로 시작하면 처음에 10테라 그대로 받으셔야 되겠죠. 중간중간 인클리멘탈 10%씩만 잡아도 충분히 일어나고요. 그 최종 91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 190테라 정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죠. 디스크의 측면에서도 많은 거고 단순하게 흔히 아시는 LTO1 측면에서 용량만 비교해봐도 190K 이상의 테이프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죠. 그걸 어딘가에 또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런 중복 제거 솔루션들의 도입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관리 운영의 비용도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데이터를 운영 쪽에도 보관을 하고 또 데이터가 줄어들었으니까 굳이 뭐 원본을 다 보낼 필요 없겠죠. 중복 제거된 데이터를 또 원격지에 소산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격지에서도 그만큼 DR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백업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백업 방식에 비해서 이런 중복 제거 솔루션들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백업의 저장 공간이라든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백업 시간이 매우 단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트에서 잠깐 보셨던 그 혼재되어 있는 파일인 경우에 약 20분의 1 정도, 뭐 작게는 10분의 1 정도로 기존 대비 이 중복 제거 솔루션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백업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영향은 당연히 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RPO, RTO 시점에 적절하게 대비해서 최적의 백업의 복구의 인프라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궁극적으로 이런 중복 제거 솔루션들을 사용하게 되면 뭐 데이터 전체 중복 제거를 해서 원격체에 갈 때 최소한의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날아가는 데이터들은 블럭으로 날아갑니다. 블럭이 2대1로 압축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해선에 관련된 점유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점으로 베네핏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백업 운영 스토리지 운영 환경들도 그리고 백업 시간들도 단축된다는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백업 효율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크게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RTO, 그리고 뭐죠? RPO, 그리고 요거는 좀 생소하시죠, 그죠? RSO, Recovery Scope Objective라고 해서 요 세 가지 관점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또 가져가셔야 되는 향후의 백업 정책이라든지 백업의 흐름 방향을 이끌어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RPO는 내가 원하는 특정 어떤 포인트에 다시 되돌아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들으셨던 RP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시점에 다양한 운영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운영 환경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고요. 현재 CDP, 아시는 것처럼 CDP와 CRR을 사용하는 그런 환경일 경우에 백업 복제
그것보다 훨씬 앞선 게 이제 CDP 관련된 환경이죠. 그래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백업보다는 그런 부분들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RTO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서비스 범주 안에 데이터를 복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RS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까지, 예를 들어서 A, B, C, D 업무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A, B까지면 나는 복구해 줄게. 이런 게 이제 RS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백업의 정책이 아니라 항상 만드실 때 백업 정책만 만드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복구 정책도 만드셔야죠. 어떤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복구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시점 안에 또는 시간 안에 다시 이전의 환경으로 복원이 아니라 복구죠. 복원은 데이터만 갖다 놓는 거고 복구는 서비스를 다시 재가동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원이 아닌 복구의 운영 환경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두루두루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고려하실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전의 분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작업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 다음에 중요도가 그 다음 레벨이 뭔지, 각 중요도에 따라서 백업이나 복구의 작업들을 미리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런 것처럼 RPO나 RTO, RSO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중요 업무들을 언제 어느 시점 안에 복구를 할 건지 간단하게 이런 매트릭스화 시켜서 여기에 따라서 각 업무별로 백업이나 복구의 정책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R2O를 하기 위해서는 뭐 비용 대비 시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어퀴지션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페일오버하는 그런 환경들까지 다 구축을 하셔야 제대로 된 RTO나 또는 이제 반대 측면에서 보게 되면 RPO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 운영 환경들을 복구를 어떻게 해야겠다. 어느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정을 하셔서 요 앞장에 보셨던 그 테이블과 매치를 시켜서 백업과 복구의 정책들을 절차들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지만 실제 백업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복구도 100% 개런티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게 되면 이것도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리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 사전에 갖고 계시는 인프라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운영 환경으로 RTO, RPO, RSO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제가 빠르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갑자기 확 줄어서 좀 빨리 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 줘야지만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어야지만 어떤 부분들에서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굳이 고민을 하셔도 되지만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숙제는 저희가 열심히 대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는 중복 제거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복 제거는 동일한 데이터는 그죠? 하나만 가져가겠다는 하나만 키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 제거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파일 레벨로 중복 제거를 할 건지 또 하나는 블록 레벨로 중복 제거를 할 건지. 그래서 파일 레벨은 동일한 파일은 하나만 갖고 가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메일 아카이빙 하실 때 한 사람이 파일 하나를 첨부해서 10사람한테 보내게 되면 메일박스에는 보낸 메일박스에는 하나가 있지만 10사람이 받기 때문에 10사람이 받은 메일박스에는 각각 하나씩 있어서 총 불필요하게 10개의 카피가 더 있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한 개만 갖고 가는 걸 이제 파일 레벨의 중복 제거 환경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 레벨에 있는 중복 제거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변형 블럭과 또는 고정형 블럭으로 나눠지는데요. 최근에 모든 이 중복 제거 솔루션 업체들은 가변형 블럭만을 채택합니다. 고정형 블럭은 다 버립니다. 왜? 가변형 블럭이 가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중복 제거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바꿔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정형 블럭을 쓰는 중복 제거 솔루션 업체는 아직 1세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셔도 관계 없을 겁니다. 이미 가변형으로 다 넘어왔고요. 가변형에서 평균 얼마만큼의 블럭으로 잘라서 중복 제거를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를 할 때 중복 제거를 어디서 하는지, 즉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중복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소스 레벨의 중복 제거라고 하고요. 그 데이터를 다 끄집어 와서 실제 저장되어져야 되는 저장소에서 중복 제거를 할 때는 타겟 레벨의 중복 제거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읽자마자 바로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 인라인이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읽어와서 임의의 캐시 공간에 저장을 했다가 임의의 작업 시간에 도래했을 때 비교해서 하는 방법을 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추세는 포스트는 이제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거의 모든 벤더들이 다 인라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IBM의 프로텍티어 역시도 인라인의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퀀텀의 DXI 같은 경우 DXI 2.1로 가면서 대형 엔터프라이즈급 제품에서는 지금 현재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인라인만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블록 레벨로, 가변형 블록 레벨로 중복 제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라인이기 때문에 모든 중복 제거 솔루션을 갖고 있는 벤더들은 다 인라인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인라인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벤더들은 여전히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조금 느리게 가는 그런 환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의 비교 대상을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나 블럭 레벨로, 그래서 블럭 레벨도 중복 제거를 하는 과정이 고정형이냐 또는 가변형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레벨로, 블럭 레벨로 했었을 때 스토리지 효율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냐 보시게 되면 가변형 블럭 제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거 여기 숨어 있죠. 파일 레벨로 하고 압축을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방법을 채택하는 솔루션들은 몇 개 없습니다. 백업 디바이스 측면, 백업 어플라이즈 측면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이쪽은 운영 스토리지 환경에서 씁니다. 운영 스토리지 환경에서 저걸 쓰는 이유는 실제 100테라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 사용하시는 데이터의 사용률 퍼센테이지는 최근에 한 달 동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갖고 계시는 데이터의 5% 미만만 씁니다. 그럼 나머지 데이터는 살아있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활용 빈도가 떨어지는, 즉 저희 표현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인액티브한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그냥 스토리지 저쪽 뒤편에 가득 쌓여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들은 굳이 계속 원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파일 레벨로 모아서 이걸 압축을 하게 되면 운영 스토리지의 공간 활용도는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운영 스토리지 쪽에 많이들 쓰고 있고요. 백업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가변형 블록 제거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까 뭐 차트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99%, 파일 같은 게 99% 이상의 중복 제거 효율을 가져갑니다. 백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보다는 조금 장기간으로 데이터를 프로텍션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일 때 이렇게 중복 제거를 통해서 가져가고요. 백업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가져가는 환경이 있겠죠. 그런 환경은 아시는 것처럼 아카이빙 환경입니다. 그런 아카이빙 환경에서는 역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경우에 중복 제거를 해서 내가 원하는 3년이든 5년이든 뭐 10년이든 원하는 기간 동안 데이터를 롱텀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도 이런 중복 제거 솔루션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적은 양의 공간으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뭐 백업 측면에서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중복 제거로 적용될 때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작업들을 했었을 때 중복 제거율이 높은지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보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중복 제거율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인클리멘탈 백업보다는 매일 풀 백업을 요청하시는 고객들이죠. 그런 고객들한테는 또 그런 운영을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중복 제거 효율이 또 높습니다. 또 데이터의 변경 비율이 낮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거를 쓰시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고요. 데이터 변경률이 엄청나다. 중복 제거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로그가 떨어지는데
로그가 초당 뭐 몇 천만 건 떨어진다. 근데 그 파일 로그 떨어지는 파일 사이즈도 뭐 몇 K 단위다 또는 몇 K 이하다. 몇백 바이트 정도가 된다. 이런 데는 중복제거 솔루션 필요 없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복제입니다. 네, 그런 데이터의 유형을 갖고 계시는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 백업보다는 어떤 데이터 복제, 스토리지 복제를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거죠. 백업은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보관을 해야 될 그런 데이터 정책이 있을 경우에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형이 또 가장 중요한데요. 이미 한번 압축되어 있는 파일들은 중복 제거 효과가 떨어집니다. 뭐 이미지 파일이나 또는 동영상 파일이나 이런 또는 파일들을 묶어서 이미 압축해서 압축 파일로 갖고 계시는 파일들은 중복 제거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뭐 중복 제거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단순 파일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각자 쓰고 계시는 그런 운영 환경의 데이터 유형을 파악해서 어떤 데이터들은 중복 제거 솔루션을 도입할 건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데이터는 이 백업의 퍼포먼스만 생각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중복 제거 솔루션보다는 테이프 라이브러리나 또는 VT를 사용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백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중복 제거가 늘 어떤 운영 환경에서 다 만점짜리 답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운영 환경들을 최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각 데이터 유형에 따른 최적의 백업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뭐 앞서 제가 말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트리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현재는 타겟과 소스 레벨의 블럭 레벨의 환경들이 다 가변형 블럭 방법으로 중복 제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타겟 레벨의 같은 경우에는 가변에서 인라인 방법으로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제품들을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퀘션 마크를 좀 왜 이 제품을 추천을 하는지 제안을 하는지 그 당위성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위성은 고객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데이터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으로 제대로 제안을 하는 건지 단순 제품으로만 들이대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와 타겟 레벨의 어떤 차이점들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타겟 레벨의 중복 제거 솔루션들은 최대 50대 1의 중복 제거 효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평균은 약 15에서 25대 1의 중복 제거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스토리지 측면이고요. 그리고 요걸 또 백업 측면에서 다시 되돌려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중복 제거 효과는 아까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소스와 타겟 레벨의 중복 제거 솔루션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사이징 할 때도 그와 유사하게 사이징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이 전체적인 사이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레벨은 유니크한 블럭만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캐시 공간을 디스크를 쓰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를 이제 SATA에서 SAS로, SAS에서 뭐 경우에 따라 FC로 지금 현재 추세는 뭐냐면 이걸 SSD로 씁니다. 마치 메모리죠. 마치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번 거쳤다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더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속도 면에서는 훨씬 더 얘가 앞서죠. 근데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얘가 서버거든요. 그럼 속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CPU와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솔루션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CPU와 메모리가 많이 높다. 뭐 저런 제품들에 비해서 보다. 왜? 이쪽의 속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속도 차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얘가 스펙이 한 1.5배 좋아도 이 방법을 채택하는 환경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차이가 2~3% 범준 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밴드보다는 저쪽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밴더들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까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일반적인 백업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소스 레벨과 일반 백업과 비교해 봤을 때의 각각 차이점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백업 성능이겠죠. 그리고 또 복구의 성능입니다. 이렇게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 또 걱정하시는 게 CPU와 메모리를 통해서 중복 제거를 해서 어떤 중복 제거의 패턴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데이터를 복구할 때 복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구하는 시간은 당연히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근데 흔히 정통적인 백업에 비해서 복구의 시간이 뭐 2배씩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80%대 윗선. 그러니까 백업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었으면 복구의 시간은 1시간 10분, 20분 정도면 복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업과 복구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가용성 측면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소스 레벨의 이런 중복 제거 솔루션들은 이 노드로 구성이, 즉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서버를 흔히 말하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용어를 갖다 붙여야 되죠. 유틸리티 컴퓨터나 어떤 서버팜이나 뭐 그리드나 이런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다 무시하고 저희 용어로는 그냥 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에 그런 노드가 데이터가 더 필요할 경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노드를 더 추가를 하실 수 있어서 바로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더 많이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디스크 레벨의 백업입니다. 디스크 레벨의 백업은 결국 디스크를 임의의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라이트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라이트 하는데 그 저장된 데이터가 정합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백업할 때만 체크하면 될까요? 아니죠. 디스크라는 건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에 주기적으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파일 시스템이 제대로 정합성에 문제가 없이 잘 이용되어지고 있는지 헬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박스만 붙어 있는 환경인 경우에는 그런 체크를 안 하겠죠. 근데 이런 소스 레벨의 그런 운영 환경들에서 특히 여기 있는 아바마라는 제품은 그런 헬스 체크를 하고요. 또 데이터 도메인 역시도 DIA라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파일 시스템 전체를 이렇게 헬스 체킹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백업된 데이터를 또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는 뭐죠? 흔히들 생각하실 때 죽은 데이터다. 활용성이 없는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백업된 데이터를 정말 백업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복구라는 불필요한 또 작업들을 또 테스트 과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검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백업들을 하게 되면 그런 복구 확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런 아바마나 이런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블러즈 하나 띄워서 백업 블러즈 하나 띄워서 백업하셨던 데이터를 그냥 서치를 하게 되면 구글의 검색창에 데스크탑 검색창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 뭐 검색어 넣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쭉 리스트가 뜨지 않습니까? 그럼 클릭하면 열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면 열립니다. 저희 직원들 모든 노트북에 이 아바마 에이전트가 다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제가 백업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백업된 데이터를 웹 브라우저 열어서 서치를 통해서 찾아와서 클릭하게 되면 열립니다. 근데 백업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로 열려야 되겠죠? 읽기 전용으로 열립니다. 백업된 데이터는 수정이 가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데이터의 그 원질이 데이터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근데 열리긴 하죠. 열리게 되면 뭘 하죠? 세이브 에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뭐죠? 데이터 안정적으로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레인 아키텍처와 또 자체 파일 시스템의 헬스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과 또 소스와 타겟 레벨 또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더 소스 레벨의 중복 제거 솔루션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지 또는 타겟 레벨의 솔루션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파일 또 지사 지부가 많은 운영 환경들인 경우에 파일 위주의 백업들이 많다라고 하시게 되면 아바마라는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게 즉 뭐 아바마라고는 제가 저희 EMC 제품을 얘기하지만 소스 레벨의 중복 제거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게 뭐
그나마 바른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시는 또 센 인프라를 그대로 100% 활용해야 되는 운영 환경들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타겟 기반의 중복적으로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는 게 임의적으로는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그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또 실제 용량적인 측면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게 여기 소스 레벨의 중복 제거 솔루션이고요. 이 소스와 타겟 레벨 중간쯤에 용량이 필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시간에 하신 거예요. CDP의 이해. CDP는 트랜잭션에서 그 전월 볼륨에서 업데이트 된 것만 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수가 이만큼이면 CDP는 한 요만큼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타겟 레벨이고요. 그냥 원본 그대로 쓰시게 되면 이만큼의 많은 저장 공간이, 백업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백업과 CDP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운영 환경들을 사실은 데이터의 안정성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또 관리 운영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체적인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들을 좀 믹스해서 많이들 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고객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냥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로 이제 테이블 여전히들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블 쓰면 뭐 다양한 이점들도 계시겠지만 이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의 측면에서 나눠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감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해봤어요.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질의를 해봤을 때 뭐 이렇게 소산 보관하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소산 보관하실 테이프로만 하시잖아요. 굳이 테이프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산 보관을 할 때 DR 센터 이외에 다른 곳이 아니라 DR 센터 내에서도 이렇게 소산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금감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누구한테 권한을 주냐? 고객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보다는 운영하고 계신 운영 환경에서 가장 베스트한이 뭔지 소산 보관할 때, 뭐 운영하실 때 베스트한이 뭔지는 스스로한테 넘긴다는 거죠. 금감위가 이거 데이터 로스트했다고 책임지나요? 안 지잖아요.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들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타이핑한 게 아니라 그 웹페이지 그냥 저희가 기구에서 질의해서 올렸던 내용을 그대로 캡처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테이블 또 볼팅해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 수단을 사용해서 옮겨 가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통신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네트워크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리퀘스트나 또 요구 조건들이 있을 경우에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저희 아바마나 또는 데이터 도메인을 이용해서 로컬이나 원격지에 데이터를 소산 보관하는 또는 또 안전적으로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에 관련돼서 어떤 장비를 쓰고 있고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거 우리 회사인데 라고 하시게 되면 다 내용은 다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몰랐던 그런 인폼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인폼은 당연히 다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콜센터 위주로 가상화 백업 운영 환경들을 많이들 가져가시죠. 거기에서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VDA 환경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가상화 운영 환경에서도 백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EMC의 솔루션들 또는 뭐 소스 레벨이든 타겟 레벨의 다양한 백업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구성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가상화 운영 환경에서 VM 이미지 파일들은 VM 이미지 게스트 OS들은 뭐뭐.vmdk로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 파일이죠. 이 파일들을 백업을 하실 때 중복 제거의 기술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거의 중복 제거 효과는 99% 이상이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중복 제거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 운영 환경을 갖고 계시는 곳에서는 이런 중복 제거 기술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백업하시는데 아주 효율적인 백업 인프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바마라는 이런 것도 역시 게스트 OS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OS 레벨에서도 백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프라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백업 인프라의 운영 환경들이 있겠지만 EMC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백업 제품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시는 백업 인프라를 고객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를 지금 놓치고 계시는지, 뭐를 더 개선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품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저희가 끌어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끌어내 드린 부분들을 저희가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세스먼트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짧은 리포트를 보셨으면 한 3, 40장 정도의 리포트를 보셨을 거고요. 좀 더 많은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거의 100여 장에 가까운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지? 나도 모르는데 뭐 이런 고객들이 거의 90%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고민 말고 저희랑 함께 상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백업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건지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실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의 숙제를 저희가 함께 또는 저희가 대신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품 얘기는 뭐 아바마랑 데이터 도메인 두 가지만 했는데요. 이거 위에 뭐 다양한 저희 백업 제품들과 뭐 기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질의 주시게 되면 거기에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제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